검색 키워드 마케팅에서 모든 것이 다 돈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네이버 광고에서 파워링크 키워드라든지 쇼핑 검색 키워드는 전부 다 유료로 노출시키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2편 SNS별 온라인 마케팅 실전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매체를 잘 다루는 그런 업무인데요. 첫 번째가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랜딩 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홈페이지 아니면 제품을 팔고 계신 쇼핑몰이 있으면 그 쇼핑몰이나 홈페이지에 우리의 목표 고객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쇼핑몰이나 홈페이지로 오게 하는 것이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 실전 기법이 될 텐데요. 그래서 검색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랜딩 페이지로 유입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검색 엔진 노출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목표 소비자의 바로 욕구,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 시점에 소비자들은 검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을 할 경우에 국내에서 네이버를 가장 많이 쓰죠. 그리고 유튜브를 최근에 많이 쓴다는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유튜브에 대해서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검색 결과, 그 다음에 네이버 광고 상품이죠. 검색 엔진 노출에서 파워링크와 쇼핑에 대해서 설정하는 업무가 이 실전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는 모든 시작은 검색에서부터인데 우리가 검색 결과에 노출하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당연히 경쟁 정보 대비 더 상위 노출되는 것이죠. 이 검색 마케팅은 결국 키워드가 모든 것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입지죠.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신세계 백화점, 터미널 분야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점포를 내면 월세가 비싸죠. 보증금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권리금도 비싼 이유가 바로 사람, 목표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죠.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바로 그것이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하는 소비자가 찾는 그런 키워드, 그 키워드가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한과라고 하면 한과도 매실 한과가 있겠죠. 근데 한과라고 치는 거는 훨씬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가 그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 상위 노출을 하는 건데 그 키워드들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키워드일수록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요. 검색 키워드 마케팅에서 모든 것이 다 돈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네이버 광고에서 파워링크 키워드라든지 쇼핑 검색 키워드는 전부 다 유료로 노출시키는 거죠. 그 해당 키워드의 클릭당 단가를 입찰로 해서 우리가 경쟁 입찰로 해서 우리가 더 상위에 노출되려면 클릭당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 후기를 통한 노출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블로그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블로그 운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비용이 들겠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이제 유료 광고는 파워링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상단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파워링크 영역이 있죠. 그래서 저기에 광고들이 한 10개 정도 노출이 되죠. 그래서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입찰가로 다 선정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여여행 추천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몇 가지가 보이죠. 그래서 검색 결과를 매체로 한 파워링크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버 광고는 네이버 광고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 가입을 하셔서 사업주인 경우 여러분들은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 별도 아이디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직원이 있으시다면 대표자의 네이버 아이디보다는 별도 아이디로 만드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 하셨게 되면 이런 광고 상품들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검색을 하면 파워링크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강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의 유튜브 교육 같은 걸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충남 사회경제 네트워크라든지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심층 교육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들을 활용하셔서 실제 학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 광고 관리자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네이버 광고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왼쪽에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파워링크 상품, 네이버 쇼핑 광고 상품, 컨텐츠 광고 상품, 브랜드 검색 광고 상품, 여기에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최근에 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5개의 광고 상품에 대해서 실제 세팅을 하고 설정을 하고 해당 비용에 대해서 경쟁 입찰가를 한다든지 특정 키워드를 갖다가 추가한다든지 우리 제품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 노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하는 게 이제 네이버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특정 단어에 대해 검색을 하면 그 파워링크 영역에 나오는 게 이제 파워링크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 광고죠. 쇼핑몰 운영하는 분들이 요즘에 가장 파워링크보다 더 많이 쓰는 겁니다. 네이버 쇼핑 광고. 이것도 아까 관리자 모드에서 보였듯이 캠페인 종류 중에 쇼핑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바일의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상위 2개 정도가 노출이 되고요. PC로 봤을 경우 아니면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했을 경우에는 총 한 5개 정도, 4개에서 5개 정도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 노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광고라는 관리자 화면에서 일일이 다 세팅을 하고 실제 입찰가 변경을 줘서 순위를 조정하는 겁니다. 네이버의 광고, 파워링크 광고, 쇼핑 광고는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일반적인 키워드에도 비용을 설정해서 고객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비자는 단 한 번에 만난 쇼핑몰에서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진 않겠죠. 몇 개의 쇼핑몰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문이 우리 쇼핑몰에서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용한 광고비는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해서 이용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키워드들, 비용 대비 노출은 되고 또 우리한테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 만약에 이제 상표권 출연이 돼 있으시면 우리만의 상표로 고객들을 유인하고 그 유인하는 키워드를 유료 설정을 한다면 비용이 적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하는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 키워드 팩 아니면 키워드 리스트, 희망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모두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PC의 검색과 모바일의 검색이 좀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우리의 키워드들이 어떤 키워드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를 정리하셔서 상위 노출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 이것이 검색 엔진 노출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마케팅에서 아까 구독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진이나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물론 이제 영상은 다 페이스북, 인스타도 요즘 하지만 두 개를 좀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누었고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구독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기반으로 우리의 페이스북 계정, 인스타그램 계정에 좋아요나 친구, 팔로워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관계 네트워크, 지인 네트워크, 그리고 좋은 정보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꾸준히 정보를 제공을 해서 소비자나 목표 고객이 우리를 계속 팔로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로그 상위 노출, 검색 엔진 상위 노출은 소비자가 필요할 때 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는 그냥 소비자들이 여가 활동 아니면 정보 소비 활동을 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 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계속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제공을 해서 우리를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매체의 특성이 중요한데 페이스북은 최근에 사실 많이 안 쓰죠. 아까 이용도 순위에서 보셨지만 국내 인스타그램을 대부분 많이 쓰시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가 되실 겁니다. 근데 목표 고객이 혹시 사업가라거나 직장인 아니면 인적관계 네트워크를 관리하시는 그런 전문가들, 공직자들 이런 분들은 페이스북을 그래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목표 고객이라면 페이스북 매체도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은 그래서 정보 공유, 인스타그램은 일상 공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최근엔 경계는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둘의 차이가 있는 것들은 이 화면에서 보이듯이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글이 먼저 나오고 이미지가 나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먼저 나오고 글이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비자의 시선인 거죠. 우리가 TV를 볼 때 소비자가 어떤 곳에 시선을 돌리는 것처럼 페이스북은 그래도 글을 먼저 있기 때문에 글을 조금이라도 읽을 가능성이 있어서 목표 고객이나 소비자한테 던지는 광고 카피라든지 메시지를 그래도 전달을 해서 이미지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밑에 있다 보니까 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가장 둘 차이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컨텐츠의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사진 컨텐츠, 아까 제가 5가지 기술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댓글 쓰기, 그 다음에 댓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글쓰기, 기획, 어떤 글을 잘 쓰는 능력,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이제 컨텐츠인데요. 사진을 잘 찍거나 영상 컨텐츠를 잘 찍거나 아니면 이미지 컨텐츠를 잘 만드는, 이렇게 3가지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운영을 할 때는 이런 3가지 중에 사진, 영상, 이미지를 잘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 첫 번째 사례가 사진입니다. 청아 사례를 제가 드렸고요. 한번 찾아가서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서 꾸준히 소비자들한테, 목표 고객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브랜딩이나 포지셔닝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 직접 운영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순하리 같은 사례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이 웹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컨텐츠 영역인 거죠. 이미지 컨텐츠, 직접 어떤 툴을 이용해서 뭐 웹툰 툴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컨텐츠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사진이 아니고 가상으로 만들어서 컨텐츠를 재밌게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보여주면서 계속 구독자를 끌고 가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이제 디자인 컨텐츠입니다. 상처 공감 다이어리라고 해서 후시딘의 사례인데요. 이미지 컨텐츠를 이용해서 계속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뒤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망고보드라든지 미리 캔버스라는 템플릿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컨텐츠, 홍보 컨텐츠를 꾸준히 전달하면서 우리의 목표국이나 소비자를 팔로우해 나가는 겁니다. 제 거 참고로 넣었고요. 동영 이야기라고 하는 제 페이스북입니다. 개인들도 이렇게 대표님들이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다 모두 있는 기능인데요. 통계 기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진행을 하면 그 성과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광고 홍보를 기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통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의 경우에 팔로우 수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연령, 지역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는 메뉴들이 있고요. 그래서 게시물 경우에도 그 게시물이 어디에 도달했고 얼마나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이제 유료 홍보가 있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한 컨텐츠를 그 텔레비전처럼 우리 시청자 그리고 우리를 팔로우하지 않는 시청자한테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푸시 광고, 뭐 유료 홍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도시 단위, 시군 단위,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그런 취향 이런 단위로 목표 고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푸시로 그 사람들의 타임라인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더 알아보기 아니면 바로 구매하기 그 다음에 해당 사이트 방문하기 뭐 이런 것들의 그 글자가 보이십니다. 이게 콜 투 액션이라고 해서 실제 그 광고를 보고 우리의 고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부분을 체크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타겟 설정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지역,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연령별, 그 다음에 취미, 아니면 아까 말한 관심 있는 키워드 이런 영역을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하고 노출 위치 인스타그램만 할 건지 뭐 페이스북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예산, 기간하고 예산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5일만 하겠다 아니면 이틀만 하겠다 광고 예산을 나는 10만 원만 하겠다 아니면 100만 원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SNS 홍보 예산, 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료 홍보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하시면 한 번에 100만 원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20만 원씩 5회에 걸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20만 원 해보시고 분석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20만 원어치 서울 지역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연령대는 20, 30대를 대상으로 했다.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거는 특정 키워드를 했는데 그거의 광고 성과가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 20만 원 할 때 보완을 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이라는 총 예산이 있으면 좀 나눠서 3번에 나눠서 하든 꼭 나눠서 하시면서 광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팁으로 말씀드렸고요. 결제는 카드를 보통 등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를 등록을 해 놓으시거나 대행사를 맡길 경우는 대행사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세금계산서로 청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겠죠. 직접 운영하실 경우에는 보통 카드를 등록해 놓으셔서 법인카드를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사례입니다. 유료 홍보.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최근에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특정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그 컨텐츠를 어디에 노출시킬지 성별, 연령, 그 희망하는 키워드, 관심 키워드를 설정하신 다음에 기간과 비용을 결제하시면 해당하는 목표 고객들한테 쭉 진행되는 인스타그램 유료 홍보 영역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유료 홍보 결과입니다.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뭐 성별은 누구한테 얼마나 노출되는지 이런 성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건 인스타그램의 결과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전문적으로 하게 된다면 별도 직원이 있으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대행사를 꾸준히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사업 개발비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같이 전문가들하고 함께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그다음에 사진 컨텐츠 중요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이미지 컨텐츠 많이 쓰시죠. 그래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하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템플릿 사이트들이 많이 나왔죠. 대표적인 게 망고보드. 이제 망고보드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월 33,000원 아니면 3개월 뭐 약정 아니면 55,000원 뭐 이렇게 해서 등급에 따라서 여러분의 등급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다른데요. 결제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뭐 SNS 컨텐츠 디자인의 플랫폼이 있다든가 이미 이제 다 만들어진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는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라고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에 유료 정책을 점점 더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최근에 뭐 유튜브가 거의 장악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마케팅이죠. 그래서 얘는 비디오나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출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독자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마케팅하는 겁니다.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팔로우를 늘려가는 거죠. 특히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례로 뭐 제가 우리 같은 사회적 경제 기업인 교육기업인 코끼리별꽃 같은 곳이 이제 진행하고 있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벤처기업 중에서는 기운찬이라고 해서 꾸준하게 본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요리 컨텐츠를 이용해서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좀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 컨텐츠 만드는 것이 직접 하신다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툴들을 좀 이용해서 키네마스터라든지 블루라든지 비바 비디오 뭐 그래서 스마트폰을 직접 촬영해서 올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초기에는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내에 영상 컨텐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개발비를 활용해서 직접 이제 하시기보다는 대행사를 통해서 하시면서 학습이 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컨텐츠 운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컨텐츠를 운영하기보다는 인플루언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구글 애드에 여러분들의 회원가입을 해놓으시면 광고 계정이 생기는 거죠. 네이버 광고처럼. 그래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저렇게 상단에 나타나는 저런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제 5초 건너뛰기. 이제 유튜브 보시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편하게 보시다가 광고들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광고가 딱 필요할 때 나타나진 않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되다 보면 그 광고를 기억해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5초 건너뛰기 아니면 15초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튜브 마케팅의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제가 아까 8가지 정리한 마케팅 중에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영역인데요. 자,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계정 중에서 이미 팔로워가 많은 사람, 블로그는 검색이 잘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광고 노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채널을 운영하는 게는 이제는 말씀드렸듯이 경쟁사들도 굉장히 잘하는 데가 많고요.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노출이 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직접 계속 컨텐츠를 만들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또 집중하지 못하고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빨리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기존에 잘 되어 있는 분들과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매크로 인플루언서, 그리고 뭐 우리가 셀럽이라고 하는 메가급의 굉장히 큰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서 하는 거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라고 아예 네이버가 블로거들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안부글이라든지 댓글을 통해서 접촉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대행사를 통하면 대행사들이 찾아서 여러분과 협의해서 의뢰하는 것을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유튜브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관련된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의뢰해서 찾아서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인스타그래머를 찾아서 그분한테 의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커뮤니티 마케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마케팅은요, 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네이버 카페 밴드인데 최근에 밴드가 국내에서 아마 가장 많이 활성화된 SNS로 지금 1위에 등극할 정도로 40대, 50대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동호인들끼리 운영하는 밴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밴드 마케팅을 더 커뮤니티에서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관심사, 정보 공유가 되신 분들을 방문을 해서 그 카페에 방문해서 홍보하는 게 있죠. 이건 화장품인 뭐 여우야, 굉장히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글을 쓸 때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이런 여우야, 아니면 우리가 이제 중막 카페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지역도
천하산 준마랄라 카페도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 이런 카페들이 있는데 사실 비용 대비 효과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 비용을 이제 알아보시고 실제 광고 콘텐츠를 올리실 텐데요. 그 광고 콘텐츠를 올려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받든지 아니면 게시물당 얼마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는 비용 대비 효과를 꼭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린 이런 카페, 이제 커뮤니티 카페에 올렸을 때 몇 번의 노출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클릭이 돼서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했는지 쇼핑몰에 방문했는지 분석을 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1인 홈쇼핑이라고 해서 성과는 너무 많이 기대하시기보다는 꾸준히 하셔서 브랜딩에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채널, 네이버 쇼핑을 운영하실 경우에는 스토어를 운영하면 직접 채널이 가능하실 테고요. 하지만 이미 성장한 데 아니면 충남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는 따순몰이 있기 때문에 따순몰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 전문 기업들, 영상 기업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기업들이 운영하시는 라이브 채널이 있으면 거기에 출연하신다거나 해서 꾸준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1인 홈쇼핑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기획할지, 어떻게 연출할 건지에 대해서는 꼭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분석입니다. 네이버 애널리틱스 사례만 말씀드릴 텐데요. 어떤 광고 노출을 하면 그 노출에 대한 그 매체, SNS 채널에서 저희 쇼핑몰 아니면 홈페이지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홈페이지를 방문한 방문 현황, 일일 방문자 수,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방문 현황, 그 다음에 방문 지역, 지역별로 어디서 방문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애널리틱스는 이 부분을 좀 빼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도 있고 그 채널 분석에 따라서 좀 그 결과들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분포도, 그 다음에 유입의 방법,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건데요. 유입 분석이라고 하는데 광고 채널, 아까 말한 인스타그램이냐 페이스북이냐 네이버 검색 중에서 파워링크냐 쇼핑 검색이냐 그리고 모바일이냐 어디서 들어왔는지 보는 걸 유입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입 분석 부분들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입 분석은 중요한 게 우리가 광고를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입 분석에 대한 이렇게 채널별로 몇 %가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이런 것들도 결과에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용자 분석, 인구 통계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별이라든지 연령별로 얼마나 방문하고 있는지 다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도 모바일이냐 PC냐, 최근엔 대부분 이제 모바일로 하죠. 그래서 PC 쪽은 광고 노출을 안 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PC 쪽 광고 노출을 안 시키고 모바일만 노출시킨다든지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분석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편에는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이 어떤 업무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2편은 각 업무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전 실행 기법들은 유튜브 같은 광고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사업개발비가 있으시니까 각 분야별 전문 사회적 경제 기업들, 영상이면 영상 제작, 온라인 마케팅 분야별로 좀 같이 협업을 하시면서 확실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직접 내부의 직원을 뽑으셔서 진행하신다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온라인 마케팅 1편과 2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